교수와 제자의 금지된 사랑 이야기. 가을 하늘이 유난히 높고 푸르던 날이었다. 대학교 국문학과 강의실에는 오후 햇살이 비스듬히 스며들어 먼지들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정민호 교수는 칠판 앞에 서서 학생들을 바라보았다. 42살의 그는 이미 문단에서도 인정받는 시인이자 학자였다. 그러나 오늘 그의 시선은 뒷자리에 앉은 한 여학생에게 자꾸만 머물렀다. 이은희. 국문학과 3학년인 그녀는 항상 강의 시간에 열정적으로 필기를 하며 때로는 교수의 말에 깊이 공감하는 듯 고개를 끄덕이곤 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문학에 대한 순수한 열망이 있었고 그것이 정 교수의 마음을 묘하게 흔들어 놓았다. 시란 무엇일까요? 정 교수가 학생들에게 물었다. 단순히 운율과 은유의 조합일까요? 아니면 그보다 더 깊은 무언가가 있을까요? 은희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다. 교수님, 저는 시가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진실이라고 생각해요. 겉으로는 아름다운 말들의 나열이지만 실제로는 시인의 영혼이 울부짖는 소리가 아닐까요? 정 교수는 순간 숨이 멎는 듯했다. 그녀의 대답은 예상을 뛰어넘는 깊이가 있었고 무엇보다 그 진정성이 그의 가슴을 울렸다. 강의가 끝난 후 은희는 다른 학생들과 함께 강의실을 나서려 했다. 그때 정 교수가 그녀를 불렀다. 은희 학생, 잠깐 얘기할 시간이 있나요? 네, 교수님. 다른 학생들이 모두 나간 후 강의실은 고요해졌다. 오후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둘 사이의 공간을 따뜻하게 비추었다. 당신의 과제를 읽어봤는데 상당히 인상적이었어요. 특히 어머니의 빈자리라는 시 정말 마음을 울렸습니다. 은희의 뺨이 살짝 붉어졌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하지만 아직 부족한 게 많아요. 쓰면서도 제가 뭘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을 때가 많거든요. 그 혼란스러움이야말로 진정한 창작의 시작이에요. 확신에 찬 글보다는 고민하며 쓴 글이 더 깊은 울림을 주곤 하죠. 정 교수는 책상에 앉아 그녀를 바라보았다. 은희는 22살이었다. 20살의 나이 차이가 있었지만 문학을 논할 때만큼은 그 차이가 의미 없어 보였다. 교수님은 언제부터 시를 쓰기 시작하셨어요? 은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대학생 때부터였으니 벌써 20년이 넘었군요. 처음에는 나도 당신처럼 확신이 없었어요. 내가 쓰는 게 정말 시인지 아니면 그냥 감상적인 넋두리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지금도 그런 생각이 드세요? 가끔은요. 완전한 확신을 갖는 순간 창작은 죽는 것 같아요. 항상 의심하고 고민하고 뒤돌아보는 마음, 그것이 시인의 숙명이 아닐까요? 둘은 한동안 문학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시간이 흐르는 줄 모를 정도로 대화는 깊어졌고 서로의 생각에 깊이 공감했다. 해가 기울어 강의실이 어두워질 때까지 그들은 이야기했다. 그리고 그 순간 둘 다 알았다. 이것이 단순한 사제지간의 대화가 아니라는 것을. 그 이후로 은희는 자주 정 교수의 연구실을 찾았다. 처음에는 과제나 논문에 대한 조언을 구하기 위해서였지만 점점 그 이유는 모호해졌다. 그저 그와 함께 있고 싶었고 그의 목소리를 듣고 싶었다. 정 교수도 마찬가지였다. 그녀가 연구실 문을 두드릴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그녀가 없는 하루는 왠지 공허했다. 어느 비오는 저녁, 은희는 평소보다 늦게 연구실을 찾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무슨 일이 있나요? 정 교수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집에서 좀 속상한 일이 있었어요. 은희는 힘없이 의자에 앉았다. 말하고 싶으면 들어줄게요. 은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아버지께서 문학 공부를 그만두라고 하세요. 취업에 도움이 안 된다면서 실용적인 공부를 하라고.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요? 전 시를 쓰고 싶어요. 비록 지금은 서툴지만 언젠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시를 쓰고 싶어요. 교수님 같은.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정 교수는 무의식 중에 손을 뻗어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 순간 둘 다 놀라서 서로를 바라보았다. 미안해요. 정 교수가 황급히 손을 뗐다. 아니에요. 은희가 작게 말했다. 괜찮아요. 침묵이 흘렀다. 창밖에는 비가 내리고
연구실 안에는 두 사람의 숨소리만이 들렸다. 은희 학생 정교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나는 당신이. 저도 알아요. 은희가 그의 말을 막았다. 저도 교수님을.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었다. 그들의 마음은 이미 서로에게 향해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둘 다 알고 있었다. 이 감정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며칠 후 정 교수는 은희에게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시간이 되면 커피 한 잔 어때요? 캠퍼스 밖에서요. 은희는 한참을 생각했다. 이 제안이 의미하는 바를 충분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캠퍼스에서 멀리 떨어진 작은 카페에서 만났다. 아무도 그들을 알지 못하는 곳에서 그들은 교수와 학생이 아닌 한 남자와 한 여자로서 마주 앉았다. 이게 맞는 일일까요? 은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맞다, 틀렸다를 논하기엔 이미 너무 늦은 것 같아요. 정 교수가 솔직하게 답했다. 당신을 만난 이후로 나는 매일 혼란스러워요. 교수로서는 해서는 안 될 감정을 갖고 있다는 걸 알지만 전 후회하지 않아요. 은희가 단호하게 말했다. 비록 이 감정이 세상이 용납하지 않는 것일지라도 전 이 마음을 부정하고 싶지 않아요. 그날부터 그들의 은밀한 만남이 시작되었다. 캠퍼스에서는 여전히 교수와 학생의 관계를 유지했지만 그 이면에는 깊어져가는 사랑이 있었다. 정 교수는 아내에게 미안했다. 결혼한 지 15년 두 아이의 아버지인 그가 이런 감정을 갖게 된 것에 대해 자책했다. 하지만 은희에 대한 마음은 억제할 수 없었다. 어느 날 저녁 연구실에서 둘이 함께 있을 때였다. 은희는 자신이 쓴 새로운 시를 정 교수에게 보여주고 있었다. 이 부분에서 정 교수가 원고지를 가리키며 설명하다가 그의 손이 은희의 손과 닿았다. 둘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모든 이성이 사라졌다. 정 교수는 조심스럽게 은희의 얼굴에 손을 대었고 은희는 눈을 감았다. 안 돼요. 은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누군가 볼지 몰라요. 그래요, 미안해요. 정 교수도 자신을 추스렸다. 하지만 그 이후로 둘 사이의 긴장감은 더욱 강해졌다. 강의 시간에도 복도에서 스쳐 지날 때도 서로의 존재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다른 학생들도 조금씩 눈치채기 시작했다. 은희가 교수의 연구실을 자주 드나드는 것, 둘이 나누는 의미심장한 시선들. 은희야, 정 교수님과 가까운 사이인 것 같던데? 같은 과 친구가 농담조로 물었다. 그냥 논문 지도받고 있는 것뿐이야. 은희는 애써 태연하게 답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불안했다. 이 관계가 언제까지 비밀로 유지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다. 학기 말이 다가오고 있었다. 은희는 곧 졸업을 앞두고 있었고 정 교수는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했다. 어느 날 밤 그가 전화를 걸었다. 우리 어떻게 할까요? 무슨 말씀이세요? 당신이 졸업하면 우리 관계를 공개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긴 침묵이 흘렀다. 둘 다 알고 있었다. 이 관계가 공개되면 일어날 일들을. 교수님은 모든 걸 잃게 될 거예요. 은희가 조용히 말했다. 가정도 명예도 직업도. 그래도 당신과 함께라면. 안 돼요. 은희의 목소리가 단호해졌다. 저는 교수님이 그런 선택을 하길 원하지 않아요. 하지만 정 교수의 마음은 이미 기울어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라도 은희와 함께하고 싶었다. 며칠 후 그는 은희에게 충격적인 제안을 했다. 함께 떠나요. 서울을 떠나서 아무도 우리를 모르는 곳에서 새로 시작해요. 교수님, 진지해요. 나는 이미 결심했어요. 당신 없는 삶은 의미가 없어요. 은희는 혼란스러워했다. 한편으로는 그와 함께하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가 모든 것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옳은지 확신할 수 없었다. 일주일 후 정민호와 은희는 서울을 떠났다. 그들이 선택한 곳은 제주도였다. 아무도 그들을 모르는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한 것이다. 작은 항구 마을에 있는 낡은 집을 구했다. 바다가 보이는 단칸방이었지만 둘에게는 궁전 같았다. 여기서 우리 둘만 살면 되는 거죠? 은희가 창문을 열며 바다 냄새를 맡았다. 그래. 이제 아무도 우리를 방해할 수 없어.
처음 며칠은 꿈만 같았다. 매일 바닷가를 산책하고 함께 요리를 해먹고 밤에는 별을 보며 시를 읽었다. 세상에는 오직 그들 둘만 존재하는 것 같았다. 정민호는 더 이상 교수님이 아니었다. 은희는 그를 오빠라고 불렀고 그는 그 호칭이 좋았다. 오빠 행복해요? 어느 일몰 무렵 바닷가에서 은희가 물었다. 물론이야. 너와 함께라면 어디든 좋아. 하지만 현실은 점점 그들을 압박해 들어왔다. 가져온 돈은 금방 바닥났고 일자리를 구해야 했다. 정민호는 작은 학원에서 국어를 가르치기 시작했고 은희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몇 달이 지나면서 현실의 무게가 그들을 짓눌렀다. 좁은 방, 불편한 생활, 그리고 무엇보다 세상과의 단절감. 오빠 가끔 후회돼요. 어느 날 밤 은희가 울먹이며 말했다. 뭐가? 오빠가 모든 걸 포기하게 한 것. 저 때문에 오빠가 이런 생활을. 그런 말 하지 마. 내가 선택한 일이야. 하지만 정민호 역시 힘들었다. 명망 있는 교수에서 시골 학원 강사로 때로는 자신이 한 선택이 옳았는지 의문이 들었다. 더 힘든 것은 고립감이었다. 그들은 서로밖에 없었다. 친구도 가족도 없는 섬에서 그들은 때때로 숨막히는 느낌을 받았다. 겨울이 왔다. 제주의 겨울은 춥고 바람이 거셌다. 난방비를 아끼려고 둘은 한 이불 속에서 서로를 끌어안고 잠들었다. 그런데 어느 봄날 그들에게 뜻밖의 방문자가 찾아왔다. 문을 열자 그곳에 서 있는 사람은 정민호의 아내 수경이었다. 여보. 수경이 조용히 말했다. 정민호는 말문이 막혔다. 은희는 황급히 뒤로 물러섰다. 어떻게 여기를? 찾는데 오래 걸렸어. 수경은 의외로 차분했다. 들어가도 될까? 어색한 침묵 속에서 세 사람은 작은 거실에 앉았다. 수경은 주변을 둘러보며 한숨을 쉬었다. 참 좁은 곳에서 살고 있네요. 수경아. 아니야, 뭐라고 할 생각 없어. 수경이 손을 저었다. 나도 알고 있었어. 당신이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그녀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내 탁자에 놓았다. 생활비야. 많지는 않지만 당신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수경아,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은 나중에 해도 돼. 그보다 수경이 은희를 바라보았다. 당신이 은희 학생이죠? 은희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다. 네, 죄송해요. 죄송할 것까지는 사랑은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수경은 다시 가방을 뒤져 옷가지들을 꺼냈다. 겨울 옷들이야. 여기 겨울이 춥다고 들었어. 감기라도 들면 어떡해. 수경이 돌아간 후 집안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다. 아내의 방문은 그들에게 큰 충격이었다. 오빠. 은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사모님이 정말 좋은 분이시네요. 정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너무 좋은 사람이야. 오빠, 우리가 한 일이 정말 옳은 일일까요? 그날 밤 정민호는 잠들지 못했다. 아내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다. 그리고 집에 남겨둔 두 아이들. 다음 날부터 정민호는 변했다. 예전처럼 밝지 못했고 자주 멍하니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은희도 마찬가지였다. 사모님의 넓은 마음을 본 후 자신이 한 일이 더욱 부끄럽게 느껴졌다. 오빠, 저희 돌아가는 게 어떨까요? 뭐? 서울로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정민호는 한참을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아마도 그게 맞을 거야. 결정을 내린 후 그들에게 남은 시간은 며칠뿐이었다. 정민호는 서울로 돌아가기로 했고 은희는 혼자 제주에 남기로 했다. 함께 갈 수는 없을까? 은희가 물었다. 안 돼. 그러면 또 다른 고통의 시작일 뿐이야. 마지막 밤 정민호는 원고지를 꺼내 시를 썼다. 은희에게 주는 이별의 시였다. 바다가 보이는 창가에서 너와 함께한 날들을 생각한다. 짧았지만 뜨거웠던 우리의 금지된 사랑. 이제는 돌아가야 한다. 각자의 자리로. 미안하다, 사랑한다. 그리고 안녕. 은희는 그 시를 읽으며 울었다. 정민호도 함께 울었다. 오빠, 이 사랑을 후회해요? 아니야. 한순간도 후회한 적 없어.
다만 우리의 사랑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것은 미안해. 저도요. 하지만 오빠를 사랑한 것만은 절대 후회하지 않아요. 그들은 마지막 밤을 서로의 품에서 보냈다. 말없이 서로를 끌어안고 이것이 마지막임을 알면서도 떠나보내고 싶지 않았다. 정민호는 서울로 돌아왔다. 아내 수경은 말없이 그를 받아들였다. 아이들은 아버지의 부재에 대해 묻지 않았고 가족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다. 은희는 제주에 남았다. 그녀는 작은 서점을 열어 시집들을 팔며 조용히 살았다. 때때로 정민호가 준 마지막 시를 꺼내 읽으며 그 뜨거웠던 시간들을 되새겼다. 몇 년이 지난 후 은희의 시집이 출간되었다. 제목은 바다가 보이는 창가에서였다. 그 시집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았고 은희는 조용한 명성을 얻었다. 정민호도 그 시집을 읽었다. 그리고 알았다. 그들의 사랑이 헛되지 않았음을. 비록 함께할 수는 없었지만 그 사랑은 아름다운 시로 남아 영원히 사람들의 마음에 살아 숨쉴 것이라는 걸. 어느 날 우연히 제주를 여행하게 된 정민호는 은희의 서점 앞을 지나쳤다. 창문 너머로 책을 정리하는 그녀의 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웠고 평화로워 보였다. 그는 발걸음을 멈추고 한참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돌아섰다. 어떤 사랑은 멀리서 바라보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법이다. 그들의 사랑도 그런 것이었다. 금지된 사랑은 그렇게 막을 내렸다. 하지만 그 사랑의 아픔과 아름다움은 시를 통해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사랑한다는 것, 그리고 사랑을 포기한다는 것 모두가 인간의 숙명이라는 걸 그들은 그제야 깨달았다.